네, 최근에 실적들이 나오면서 숫자가 정확하게 찍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도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부터 좀 분석해 주시죠. 네, 1분기는 QRP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매출도 시장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누리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이 플랜트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에서 수주가 높아진 것에 대한 굉장히 높은 고평가를 주었다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시총, 그다음에 뭐 수주 잔고 대비해서 이 시총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0.1배에서 막 0.6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한 4년간 실적을 이렇게 되짚어서 보시면 확실히 조금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 차렸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 위주의 공사로 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비교적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확실한 급등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1분기 실적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실적을 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주변 환경이 시장 전체로 보면 별로 안 좋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 환경 자체도 분명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한 게 원자재 가격 부담이 수익성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 쇼크가 나온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 둘씩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관련 주식들도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커스맥스, 농심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원자재 상승에 부담을 받는 기업 아닙니까? 부담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작년부터 실제로 인플레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 인플레와 관련된 상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최근 뭐 수주한 전반적인 이 공사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공사의 특성상 이 계약을 맺어놓고 가격을 그렇게 크게 변동시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급격하게 계속 올라버리면 뭐 부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받는 충격은 다른 종목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건설사가 받는 그런 충격만큼의 강력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최근 들어서 건바이 건 수주가 많아지다 보니까 새롭게 나오는 신규 수주권에 대해서는 오른 가격만큼 또 적용을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사보다는 조금은 이와 관련된 원자재 상승과 관련된 변동성을 조금은 덜 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건설사와 또 차별화된 흐름으로 보고 또 개별 이슈로 좀 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국내 공사보다는 해외 수주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삼성엔지를 생각했을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화공과 관련된 부분에 주력하는 회사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매출 분야가 점점 화공, 비화공이 같이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플랜트 회사라는 게 결국 뭡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공장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모두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공급망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공장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라. 그래서 비싼 인건비, 그다음에 비싼 여건 때문에 좀처럼 그런 거 생산하는데 주저했던 뭐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은 무기하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은 뭐 자동차까지 자체 생산하지만 나머지 다 해외에서 사왔던 거 아니에요?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전략 물자 같은 것들 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점점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유럽도 공장 우리 지역에 EU 안에 지어라라는 게 계속 압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가운데 러시아 가스 안 받는다고 하니까 뭐 만들어야 됩니까? 가스 터미널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계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잘 만드는 업계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일단 그 일본의 그 엔지니어링 업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계 중에서 수익권을 달리고 있는 유럽 엔지니어링 업계는 별로 주가가 안 좋은데 최근 들어서 일본과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장 수요, 그다음에 화공 플랜트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뭐 향후의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주가의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자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플랜트 회사들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비 우수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뭐 사우디와 미국의 사이가 약간 좀 틀어진 듯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카타르거든요.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위 가스 생산 국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여기가 이제 이 사이를 치고 들어가서 유럽에다가 가스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카타르가.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뭐 LNG선 국내 조선사에게도 뭐 많이 발주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기도 수출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뭐 가스관을 깔아서도 할 수 있지만 가스관 자체가 지금 뭐 당장 까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터미널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서 또 받아들이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요가 전부 화공 엔지니어링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비화공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관계사,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의 소위 IT 공장 수요거든요. 예. 그럼 지금 삼성전자도 미국에도 지금 계속 라인 지어야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추가 라인 계속 증설하거나 개선하거나 지어야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비화공 부분의 공사 물량도 생각보다 작지 않다. 그래서 과거처럼 주가가 수주와 유가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이던 삼성 엔지니어링과는 조금 달라진. 그래서 이번에 수주 잔고가 1분기에만 2조 8천억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비항공 분야 쪽에서도 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21일 날 왔다 가고 나면 뭐 삼성전자의 뭐 추가 투자도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 회사가 가질 모멘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집 앞 정원에서 석유캐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부자 나라고. 네. 예. 그래서 카타르의 이런 수출 모멘텀 있는 거 정말 좋은 호재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해외 플랜트, 해외 수주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와 차별화된 흐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 이런 경기 민감 주식을 볼 때는 저는 경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올해 사실 모든 걸 짓누르고 있는 게 경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 해외 수주가 하반기까지 순조로울 수 있을지, 이게 또 뭐 하나 둘 개씩 취소되고 어그러지고 뭐 경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모멘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원유만 수출했다가 원유 가격이 워낙 이제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래서 정유 시설을 중동 내에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정유 시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유 시설에 대해서 화학 제품까지 만드는 시설을 만들면서 수요가 그때 폭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항상 유가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의 주가가 급등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있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가 지금 천연가스 수출하기 위해선 액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걸 받아야 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경기와 상관없이 이걸 다시 액화를 기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면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뭐 유럽 지역의 상당 수준은 뭐 애니를 포함한 유럽계 기업이 가져가긴 하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이 모멘텀은 경기와 상관없이 머스트헵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투자 안 할까? 투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인텔까지 끼어드는 소위 이제 비메모리의 삼광체제로 앞으로 바뀌는 시기에 삼성전자가 한 번만 투자를 늦추면 결국은 TSMC의 장악력은 더 커지고 인텔이 뒤에서 쫓아오는 그래서 위에선 눌리고 아래선 쫓기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비메모리 투자, 뭐 메모리 투자 멈출 수 없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 물량을 다 삼성엔지가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상당 부분 삼성엔지가
할당할 물량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해야 되는 공사가 얼마나 당위성이 있는 공사고 경기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유가 떨어지면 공사 안 해, 이렇게 하는 상황인가. 그다음에 과거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중동이 뭐 시체말로 이 그 구라가 정말 많았죠. 연초에 우리 공사 이만큼 할 거라고 물량 구라예요, 써놓고 구라? 네. 거짓말. 정말로요.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연간 수주 11조 써내고 실제로 공사는 한 4조도 안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인지 잡혀있는 공사 물량 자체가 과연 이게 실수인가 라는, 그러니까 실제 숫자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수익성도 안 되는 거 수주만 늘리기 위해서 수주했던 그런 과거의 관행에선 좀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기에는 분명 영향을 받지만 그 경기 영향에 대해서 받는 주가의 충격은 과거 대비 월등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주가가 절대적으로 비싸다면 그런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주가가 과연 그렇게 비싼가? 현재 쌓여있는 17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뭐 경기가 정말로 꺾이면 영향 받겠죠. 그다음에 뭐 지수가 폭락하면 당연히 영향 받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삼성엔진은 지금 주가도 비싸지 않고 향후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 하더라도 수주 모멘텀으로 충분히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 주가도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미리 좀 보면 지금 최고가 부근에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에 갇혀서 너무 답답하다 하시겠지만 시장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선방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은 앞으로 이익 성장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류의 어떤 의견이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내일의 주가, 그다음에 뭐 한 3일 후의 주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가총액과 수주잔고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 수주잔고 대비해서 시총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낮았을 때가 0.15배 정도. 그다음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0.6배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뭐 중간값은 한 0.4 정도 되지만 평균을 조금 생각해 보면 0.3배 내외 정도. 그러면 지금 수주잔고가 한 17조 정도 되고 이게 이제 2분기부터 더 확대될 거로 예상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올해 수주잔고를 한 18조 정도로 놓고 봤을 때 0.3배를 계산해 보면 시총이 5.4조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시총이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수주가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잘 되면 주가가 그 실제로 시장 상황과 뭐 영향을 받긴 하지만 큰 상관없이 일단은 계속 제갈길을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도 수주가 줄지 않고 신규 수주가 는다. 그리고 이 신규 수주를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좋은 가격에 받아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것만 생각해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20-30%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유가와는 어떻게 연동이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공에 올인했을 때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거의 같이 민감도가 컸는데 그러니까 뭐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가 급락하면 같이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게 비화공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화공 쪽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유가가 떨어지면 하지 않는 그런 공사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좀 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연관은 있겠지만 과거 대비해서 그 상관계수는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유가가 쉽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흔들 만한 변수가 오히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변수는 있죠. 가장 큰 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주가 주가이기 때문에 수주가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면 주가 탄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겠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지금 예상 대비 굉장히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2분기 실적을 봤더니 성장은 잘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갑자기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최근에 수주하면서 갑자기 뭔가 원가의 큰 변동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면 주가의 탄력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변동성 두 가지는 수주가 시장의 예상만큼 나오지 않은 가능성, 수주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주가 탄력이 줄 수 있고 만약에 1분기 대비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도 주가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되는 위험은 그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같으면 삼성 엔지니어링 만약에 매매 전략을 직접 매매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시총을 한 5조 4천억 정도를 목표로 바라보고 물론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 변수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만 일단 목표를 그 정도로 보면서 지금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판단, 그 판단의 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수주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시장 전체가 레벨 다운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이런 플랜트 회사 중에서 아시아계 플랜트 회사가 최근에 수주 늘고 전반적인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제조업을 강화하는 이런 트렌드 자체가 공장을 만드는 플랜트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급망 해소의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랜트 수주가 살아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2.9% 오른 26,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